편안하게 누워 계신가요? 좋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으로 불을 손에 넣게 된 순간이에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150만 년 전에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역행하면서 현대 문명이 사라지고 전기불이 꺼지고 촛불마저 사라지고 점점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150만 년 전 동아프리카의 어느 초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달빛만이 희미하게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하이에나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무서운 밤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나무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떨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들이 보여요. 포식자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쳤어요. 우르릉 쾅! 저 멀리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모든 동물들이 놀라서 도망갑니다. 사자도 하이에나도 표범도 모두 불을 무서워해요. 하지만 우리 조상 중 한 명은 달랐어요.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저게 뭐지? 천천히 조심스럽게 불에 다가갔습니다. 뜨거워요. 하지만 신기해요. 빛을 내고 따뜻하고 어둠을 밝혀주네요. 용기를 내서 나뭇가지 하나를 불에 댔습니다. 나뭇가지에 불이 옮겨 붙었어요. 그리고 조심조심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져왔죠. 그날 밤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을 처음 만난 순간이에요. 물론 정확히 이렇게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초기 인류가 자연에서 발생한 불을 처음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번개가 친 나무, 화산 폭발, 자연적인 산불, 이런 것들이 인류와 불의 첫 만남이었을 거예요. 케냐의 쿠비포라라는 곳이 있어요. 150만 년 전의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죠. 과학자들이 이곳을 조사했는데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땅이 붉게 변색되어 있었거든요. 돌들도 열에 의해 변형된 흔적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 처음에는 자연화재의 흔적인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돌들이 무작위로 흩어진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모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처럼요. 혹시 인류가 불을 사용한 걸까?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화재와 인간이 사용한 불을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나무 그루터기가 타고 있었는데 우리 조상이 우연히 그 옆에서 쉬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불을 사용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불 옆에 있었던 걸까요?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스와트크란스라는 동굴이 있어요. 100만 년 전 이 동굴에는 우리 조상들이 살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동굴을 조사했는데 270개가 넘는 불탄 뼈를 발견했어요. 그냥 좀 탄 게 아니에요. 400도에서 700도의 고온에 노출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산불로는 설명이 안 돼요. 산불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모닥불은 달라요. 한 곳에서 오래 타니까 온도가 높아질 수 있죠. 그럼 우리 조상이 동굴에서 불을 피운 걸까? 과학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어쩌면 맹수를 쫓기 위해 동굴 입구에서 불을 피웠을 수도 있어요. 밤이 되면 사자나 표범이 동굴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불이 있으면 안 들어와요. 무서우니까요.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빗물이 동굴 안으로 흘러들어오면서 퇴적물들이 섞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원래 다른 곳에서 탄 뼈가 나중에 이곳으로 떠내려왔을 수도 있는 거죠. 과학자들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더워크 동굴이에요. 100만 년 전의 유적입니다. 이 동굴이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동굴 입구가 아니라
입구에서 30m 안쪽에서 불의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자연 화재는 동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번개가 쳤다고 해도 입구에서 멈추죠. 하지만 30m 안쪽이라면 누군가 불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과학자들은 특수한 현미경으로 흙을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작은 재와 불탄 뼈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흔적들이었어요. 하지만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5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식물과 뼈가 탔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박쥐 배설물이 자연적으로 발화한 흔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동굴에는 박쥐가 많이 살아요. 박쥐 배설물이 쌓이면 가끔 저절로 불이 붙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결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100만 년 전 우리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동굴 안으로 가져와서 관리했다는 것. 이것이 인류가 불을 통제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불을 발견하는 것과 불을 통제하는 것은 달라요. 번개친 나무에서 타는 불을 보는 건 발견이에요. 하지만 그 불을 나뭇가지에 옮겨 붙여서 동굴까지 가져가고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죠. 이건 엄청난 기술이에요. 불은 까딱하면 꺼져버려요. 바람이 너무 세도 꺼지고 비가 오면 꺼지고 나무가 다 타버려도 꺼져요. 꺼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 나무를 넣어줘야 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불이 너무 커져서 위험해요.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불을 어떻게 가지고 다닐까요? 횃불을 만들어야 해요. 적당한 나뭇가지를 골라서 기름기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불을 옮겨 붙여야 하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모든 걸 배웠어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요. 수없이 실패했을 거예요. 불을 옮기다가 꺼뜨리기도 했겠죠. 불을 너무 크게 키워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시간을 79만 년 전으로 이동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게셰르 베노트 야아코브라는 곳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곳을 지비와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이곳은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유적이 아주 잘 보존되었죠. 과학자들이 발굴을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숯이 발견됐어요. 불탄 씨앗도 있었어요. 열 때문에 변형된 부싯돌도 수없이 많았어요. 와, 여기서 불을 많이 사용했구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화덕이 없었거든요. 돌을 둥글게 쌓아서 만든 화덕 같은 구조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불을 어디서 피웠지? 과학자들은 고민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열 때문에 변한 작은 유물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지도로 그려본 거예요. 컴퓨터로 공간 분석을 한 거죠. 결과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열 변형된 유물들이 특정 지점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걸 유령 화덕이라고 불렀어요. 왜 유령이냐고요? 눈에 보이는 화덕 구조물은 없지만 분명히 그곳에 불이 있었다는 증거니까요. 마치 유령처럼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진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79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특정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불을 사용한 거죠.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불탄 씨앗들을 분석했더니 올리브, 보리, 포도 같은 식용식물이었어요. 혹시 음식을 익혀 먹은 걸까?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불이 단순한 난방이나 맹수태 치용을 넘어서 음식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과학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힌 질문이죠. 리처드 랭엄이라는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어요. 그는 요리가설이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인류가 180만 년 전부터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뇌가 커졌다. 논리는 이래요. 18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라는 우리 조상이 등장했어요. 이들은 이전 조상보다 뇌가 훨씬 컸어요. 그리고 치아가 작아졌죠.
작은 치아는 뭘 의미할까요? 음식을 오래 씹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씹을 필요가 없어졌을까요? 음식을 익혀 먹었으니까요. 생고기는 질기고 씹기 힘들지만 구운 고기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랭엄은 주장했어요. 180만 년 전부터 요리를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고고학적 증거가 안 맞거든요. 앞서 봤듯이 확실한 물 사용 증거는 100만 년 전부터예요. 게다가 음식을 구웠다는 확실한 증거는 40만 년 전부터 나타나요. 180만 년 전의 생물학적 변화와 40만 년 전의 고고학적 증거 사이에는 무려 140만 년의 간격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과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흥미로운 가설들이 나왔어요. 미키 벤도르와 란 바카이라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주장을 했어요. 초기 인류가 불을 사용한 건 요리 때문이 아니었다. 그럼 뭐 때문이었는데요? 저장과 방어 때문이었어요. 재밌는 주장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큰 동물을 사냥하거나 사체를 발견했어요. 코끼리, 하마 같은 거대한 동물들이요. 코끼리 한 마리면 얼마나 많은 고기가 나올까요? 수백만 칼로리예요. 20에서 30명의 무리가 한 달 동안 먹어도 남는 양이죠. 와, 대박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첫째, 부패해요. 아프리카는 더워요. 고기를 그냥 두면 하루 이틀이면 썩기 시작해요. 냉장고가 없던 시대인데 어떻게 보관하죠? 둘째, 경쟁자들이 몰려와요. 썩은 고기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흑수리, 자칼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이건 우리 거야 하고 지켜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불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져요.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요. 그 연기가 고기를 훈제시킵니다. 훈제된 고기는 며칠에서 몇 주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게다가 불과 연기는 다른 동물들을 쫓아내죠. 하이에나도 사자도 불을 무서워하니까요. 그러니까 초기 인류에게 불은 냉장고이자 경비원이었던 거예요. 벤도르와 바카이는 말합니다. 고기를 요리해서 소화율을 높이는 것보다 거대한 사체를 썩지 않게 지키고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초기 불사용은 요리가 아니라 저장과 방어를 위한 거였어요. 흥미로운 가설이죠. 또 다른 과학자들은 다른 설명을 내놓았어요. 음식을 익히지 않아도 되었어요. 기계적으로 가공하면 되니까요. 뭔 소릴까요? 2016년 징크와 리버먼이라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고기를 먹게 했어요. 생고기 덩어리, 잘게 썬 생고기, 구운 고기, 그리고 씹는 횟수와 씹는 힘을 측정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생고기를 잘게 썰기만 해도 씹는 횟수가 17% 줄어들었어요. 씹는 힘도 26%덜 필요했고요. 오, 그럼 굳이 요리를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호모 에렉투스는 석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돌칼로 고기를 잘게 썰 수 있었죠. 식물 뿌리도 돌로 짓이길 수 있었고요. 이런 기계적 가공만으로도 치아가 작아지고 턱이 약해지는 진화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리는 언제 시작된 걸까요? 훨씬 나중이에요. 40만 년 전쯤부터요. 왜 그때부터? 그때쯤 되어서야 불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됐고 맹수를 쫓아낼 만큼 강해졌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고기를 구우면 냄새가 나요. 그 맛있는 냄새가 몇 킬로미터 밖까지 퍼져요. 그럼 사자, 표범, 하이에나가 냄새를 맡고 몰려와요. 뭐 맛있는 거 굽냐? 초기 인류는 이런 맹수들을 쫓아낼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 고기를 구워 먹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40만 년 전쯤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인류는 더 똑똑해지고 더 잘 조직되고 더 좋은 무기를 갖추게 돼요. 큰 불을 피워서 맹수를 쫓을 수도 있게 되고요. 그제야 안심하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2025년 12월 놀라운 뉴스가 발표됐어요. 영국에서 40만 년 전에 유적이 발견됐는데 거기서 정말 특별한 게 나온 거예요. 베넘이라는 곳이에요.
과학자들이 발굴을 하는데 황철석이라는 광물이 나왔어요. 황철석? 그게 뭘까요? 황철석은 금속 같은 광물인데 부싯돌과 부딪히면 불꽃이 튀어요. 오, 그럼 라이터 같은 거네요? 문제는 황철석이 그 지역에는 자연적으로 없는 광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가져온 거죠. 왜 가져왔을까요? 불을 만들기 위해서요. 과학자들이 자세히 분석했더니 황철석에 타격 흔적이 있었어요. 누군가 부싯돌로 황철석을 쳤던 거예요. 불꽃을 만들려고요. 더 놀라운 건 주변에서 700도 이상의 고온에 탄 흔적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40만 년 전 초기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직접 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 화재를 발견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불을 피울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인류가 불을 만드는 기술을 획득한 게 5만 년 전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무려 35만 년이나 앞당겨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황철석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다니고 필요할 때 꺼내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이건 계획 능력이 필요해요. 미래에 불이 필요할 거야. 그러니 지금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40만 년 전 영국은 추웠어요. 자연 화재가 거의 없었죠. 비도 많이 오고요. 그런 곳에서 살려면 직접 불을 만들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북유럽으로 진출하는 열쇠였던 거죠. 좋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40만 년 전쯤부터 요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케셈 동굴 유적을 보면 40만 년에서 20만 년 전 사이에 고기를 구운 명확한 증거가 나와요. 동굴 중앙에 화덕이 있고 그 주변에서 고기를 굽고 뼈를 해체한 흔적이 뚜렷하게 보여요. 요리가 일상이 된 거죠. 그럼 요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왜 요리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요리는 우리의 몸 자체를 바꿔놓았거든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생고기를 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기고 씹기 힘들어요. 하루 종일 씹어야 할 거예요. 침팬지를 보세요. 그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음식을 씹는데 시간을 보내요. 게다가 소화하기도 힘들어요. 생고기는 위와 장에서 분해하기 어렵거든요. 많은 에너지가 소화에 사용돼요. 결국 먹은 칼로리의 상당 부분이 소화하는 데 쓰이고 남는 에너지는 별로 없어요. 근데 불에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고기의 단백질이 변성돼요. 쉽게 말하면 단백질 구조가 바뀌는 거죠. 질긴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씹기 훨씬 쉬워지고요. 전분도 마찬가지예요. 생감자를 먹으면 딱딱하고 소화도 안 되죠. 하지만 삶거나 구우면 부드러워지고 소화가 잘 돼요. 전분이 젤처럼 변하거든요. 과학용어로 젤라틴화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흡수하는 칼로리가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소화에 드는 에너지도 줄어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뇌로 가요. 인간의 뇌는 정말 에너지를 많이 먹어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는 무려 20%나 써요. 침팬지의 뇌는 8%만 쓰거든요. 큰 뇌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 에너지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요리에서 얻은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걸 값비싼 조직 가설이라고 불러요. 몸에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조직들이 있어요. 뇌, 심장, 간, 신장, 그리고 소화기관이요. 문제는 에너지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키우려면 다른 하나를 줄여야 해요. 요리 덕분에 소화가 쉬워지면서 긴 소화관이 필요 없어졌어요. 특히 대장이 짧아졌어요. 소화관이 짧아지면서 절약된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뇌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뇌가 커질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놀랍죠? 요리가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 자체를 바꾼 거예요. 2024년에 나온 연구들도 이걸 확인했어요. 여러 동물들을 비교해 봤더니 뇌 크기와 소화관 크기 사이에 명확한 반비례 관계가 있었어요. 뇌가 큰 동물은 소화관이 짧고 소화관이 긴 동물은 뇌가 작았어요. 더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리는 우리 장 속의 미생물까지 바꿨어요. 우리 장 속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러요. 이 미생물들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는 걸 도와줘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익힌 음식과 날 음식을 먹으면 장 속 미생물 구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쥐에게 생고기를 먹이고 다른 쥐에게는 익힌 고기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장내 미생물이 완전히 다르게 변했어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현대 인류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침팬지와 비교해 봤더니 우리는 거친 셀룰로스나 생전분을 분해하는 능력이 거의 없더래요. 침팬지는 날 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하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익힌 음식만 먹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요리된 음식에 적응하도록 진화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현대 인류는 의무적 요리사 바로 오브리게이트 쿠커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요리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가 침팬지처럼 날 것만 먹고 살려고 한다면 영양실조에 걸릴 거예요. 우리 몸은 이미 그렇게 적응되어 있지 않거든요. 요리의 중요성은 고기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클라시스 리버라는 유적이 있어요. 12만 년 전의 유적이죠. 여기서 화덕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구운 덩이줄기 식물이 나왔어요. 덩이줄기가 뭐냐고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예요. 땅 속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생으로 먹으면 딱딱하고 전분이 소화가 안 돼요. 하지만 구우면 부드러워지고 달콤해져요. 전분이 젤라틴화되면서 소화가 잘 되는 거죠. 12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식물을 요리해서 먹었던 거예요. 네안데르탈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라크의 샤니다르 동굴에서 네안데르탈인 화석이 발견됐는데 치아에 붙어있던 치석을 분석했더니 놀라운 게 나왔어요. 조리되어 젤라틴화된 전분 입자가 발견된 거예요. 네안데르탈인도 식물을 요리해 먹었다는 증거죠. 우리는 종종 네안데르탈인을 고기만 먹는 사냥꾼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식단이 훨씬 다양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기술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고기를 굽는 건 쉬워요. 불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삶는 건 어려워요. 끓이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토기가 발명된 건 2만 년 전쯤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음식을 삶았을까요? 과학자들은 재미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돌끓이기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냐면요. 먼저 가죽 주머니나 나무통에 물을 담아요. 그리고 불에 달군 돌을 집어넣는 거예요. 뜨거운 돌이 물을 데워서 결국 끓게 만드는 거죠. 정말 그게 될까요? 실제로 실험해봤대요.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여러 번 돌을 갈아 넣어야 하지만요. 고고학 유적지에서 열에 깨진 돌이라는 게 많이 발견돼요. 영어로 Firecracked Rock, FCR이라고 해요. 이 돌들은 뜨거운 열을 받았다가 물에다 급격히 식으면서 톱니 모양으로 깨진 돌이에요. 3만 년 전 유적부터 이런 돌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어쩌면 이게 돌 끓이기의 증거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불이 우리에게 준 또 다른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불은 밤을 정복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동물들은 대부분 해가 지면 잠을 자요. 야행성 동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은 밤에 활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였어요. 해가 지면 동굴 속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잠을 자거나 쉬었어요. 밖은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불이 있으면 달라져요. 불빛이 어둠을 밝혀줘요. 불 주위에 둘러앉으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죠.
폴리 위스너라는 인류학자가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아프리카의 부시먼족을 관찰한 거죠. 그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요. 위스너는 낮 시간 대화와 밤 시간 대화를 비교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낮 시간 대화는 주로 실용적인 것들이었어요. 오늘 어디서 사냥할까? 저 사람이 내 물건을 안 돌려줬어. 누가 규칙을 어겼어. 이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밤 대화는 완전히 달랐어요. 밤 대화의 81%는 이야기, 신화, 먼 곳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대요. 옛날 이야기를 하고 전설을 들려주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낮에는 일을 하니까 실용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지만 밤에는 모닥불을 중심으로 모여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문화가 전달되거든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줘요. 사냥하는 법, 위험한 동물을 피하는 법, 계절의 변화, 이런 지식들이 이야기로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야기를 통해 상상력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영웅, 미래의 계획, 먼 곳의 친척, 이런 걸 언어에서 이탈이라고 불러요. 현재, 여기가 아닌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능력이요. 이 능력은 인간 언어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에요.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하지만 눈앞에 있는 것만 표현해요. 위험해, 음식이다, 이런 식이죠. 하지만 인간은 달라요. 옛날 옛적에 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일 우리는 하면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이 능력이 어디서 발달했을까요? 모닥불 주위에서요. 불빛이 만든 안전한 공간에서 사람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었어요. 불은 또 다른 것도 가능하게 했어요. 그 공감이요. 어둠 속에서는 상대방 얼굴을 볼 수 없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죠. 하지만 불빛 아래에서는 달라요. 얼굴 표정이 보여요. 누가 슬퍼하는지, 누가 기뻐하는지 알 수 있어요. 눈물도 보이고 미소도 보이죠. 이런 걸 통해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게 돼요. 과학자들은 이걸 마음이론이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능력이요. 이 능력은 인간 사회의 기초예요. 협력하려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불을 중심으로 모여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점점 더 사회적인 동물이 되어갔어요. 덤바라는 과학자는 말해요. 원숭이들은 털을 골라주면서 사회적 유대를 형성해요. 하지만 집단이 커지면 1대1로 털을 다 골라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수에게 동시에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바로 언어와 노래죠. 그리고 그 언어와 노래가 발달한 곳이 바로 모닥불 주위였어요. 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 사회적 용광로였어요.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정리해 볼까요? 150만 년 전 우리 조상은 번개친 나무에서 불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다가갔죠. 100만 년 전 원더워크 동굴에서 우리는 불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동굴 깊숙이 불을 가져가서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79만 년 전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불을 습관적으로 사용했어요. 정해진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불을 피웠죠. 40만 년 전 영국에서 우리는 드디어 스스로 불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황철석과 부싯돌로 불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기 우리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고기를 굽고 식물을 익혀 먹기 시작했죠. 요리는 우리 몸을 바꿨어요. 소화관이 짧아지고 뇌가 커졌어요. 마이크로바이옴도 변했어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요리하는 동물이 됐어요. 불은 밤을 정복했어요. 모닥불 주위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상력이 발달했고 언어가 풍부해졌어요. 공감 능력이 커졌고 사회가 복잡해졌어요. 과학자들은 우리를 호모 이그니스라고 불러요. 불의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이름이죠.
우리는 불과 함께 진화했고 불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니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게 있나요? 네, 많아요. 과학자들이 아직도 논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정확히 언제부터 요리를 시작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40만 년 전? 70만 년 전? 아니면 더 오래전? 확실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또 초기의 불을 어떻게 유지했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비가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불씨를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이런 실용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의 인류가 독립적으로 불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는지 아니면 한 곳에서 배워서 퍼져나갔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이런 미스터리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게 과학의 재미죠. 답을 찾을수록 새로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언젠가 이 질문들에도 답을 찾을 날이 올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고고학자가 땅을 파고 있을지도 몰라요. 새로운 화덕을 발견하고 유레카 하고 외칠지도 모르죠. 그럼 우리는 또 한 걸음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막 저녁을 먹었다고 해봐요. 따뜻한 국물 요리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그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이 따뜻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불에서 왔어요. 가스레인지의 불, 전기 인덕션,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아요. 열을 이용해서 음식을 익히는 거죠. 이 단순한 행위 속에 100만 년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원더워크 동굴에서 처음 불을 피웠던 그 순간부터 베넘에서 황철 속으로 불꽃을 만들었던 그 순간, 캐셈 동굴에서 고기를 구웠던 그 순간, 클라시스 리버에서 덩이줄기를 구웠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저녁 식사 속에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뇌를 느껴보세요. 이 놀라운 기관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생각들이 오가고 있어요. 이 큰 뇌가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요리 덕분이에요. 요리가 우리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주었고 그 에너지로 뇌를 키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장을 느껴보세요. 긴 소화관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우리 몸. 그 절약된 에너지가 뇌로 갔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수십만 년 전 누군가 고기를 불에 구웠기 때문이에요. 밤하늘의 별들을 상상해 보세요.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들도 이 별들을 봤어요. 하지만 밤은 무서웠어요. 어둠 속에서 그들은 떨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불이 생겼어요. 불빛이 어둠을 밝혔어요. 그들은 불 주위에 모여 앉았어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늘 사냥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줄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내일은 저 언덕 너머로 가보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어요. 그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문화가 됐어요. 전설이 됐고 역사가 됐고 문명이 됐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모닥불이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불을 당연하게 여겨요. 스위치 안 하면 불이 켜지고 버튼 안 하면 음식이 익어요. 너무 쉬워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죠. 하지만 잠시 상상해 볼까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모든 불이 사라진다면? 전기도, 가스도, 불도 모두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추울 거예요. 어두울 거예요. 음식을 익힐 수 없어요. 생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우리 몸은 이미 그렇게 적응되어 있지 않아요. 영양실조에 걸릴 거예요. 밤이 되면 잠만 자야 해요. 책도 읽을 수 없고 대화도 나눌 수 없어요. 서로 얼굴도 볼 수 없으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는 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생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은 우리의 일부가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를 호모 이그니스, 불의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50만 년 전 번개친 나무에서 불을 처음 본 그 조상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뭐지? 무섭네. 하지만 신기하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어요. 용기를 내서 다가갔죠.
그 작은 호기심, 그 작은 용기가 모든 걸 바꿨어요. 만약 그가 두려워서 도망갔다면, 만약 불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다가갔어요. 나뭇가지를 불에 댔어요. 무리에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수백만 년에 걸쳐 우리는 불을 마스터했어요. 통제하는 법을 배웠고, 만드는 법을 배웠고, 사용하는 법을 완벽하게 익혔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변했어요. 몸이 바뀌고 뇌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졌어요. 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 마법이었어요. 오늘 밤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150만 년 전 용기를 낸 그 조상 덕분이에요. 100만 년 전 동굴 깊수옥이 불을 가져간 그 조상 덕분이에요. 40만 년 전 황철석으로 불꽃을 만든 그 조상 덕분이에요. 처음으로 고기를 구워 먹은 그 조상 덕분이에요. 모닥불 주위에서 이야기를 나눈 그 조상들 덕분이에요. 그들의 호기심, 용기, 인내가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하나하나 힘을 빼세요. 여러분은 안전해요. 따뜻해요. 150만 년의 여정 끝에 지금 이 순간 이 침대 위에서 평화롭게 쉬고 계세요. 당신 안에는 불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번개를 처음 본 그 경외감, 처음 불을 만진 그 설렘, 처음 익힌 고기를 먹었을 때 그 놀라움, 모닥불 주위에서 나눈 이야기들, 그 모든 기억이 당신의 DNA 속에, 당신의 뇌 속에 새겨져 있어요. 당신은 그 긴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불을 마스터했듯이 우리도 계속 나아갈 거예요. 어디로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에게는 150만 년 동안 증명된 호기심과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잘 자요, 불의 후예요. 잘 자요, 호모 이그니스요. 잘 자요, 150만 년 여정의 주인공이요. 당신의 꿈속에서 모닥불이 따뜻하게 타오르고 조상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별빛 아래서 춤을 추기를.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 당신이 아침을 준비할 때, 불을 켤 때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순간인지 기억하세요. 150만 년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잘 자요.